안녕하십니까? 자, 10장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은, 아이디를 지닌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유한 프로세스의 아이디라는 것을, 커널로부터 할당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프로세스라는 것을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지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크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포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저하고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은 그 포크라는 함수가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 생성된 프로세스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생성된 다음에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갖다가 저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포크라는 함수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크라는 함수를 갖다 호출하면서 프로세스라는 걸 복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 여러분들 교재 10-1을 보시면은 자, 이 원본 프로세스, 즉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실행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복습해 보면 프로세스는 뭐죠? 그렇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즉 메모리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본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exe 파일을 갖다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상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죠. 자, 그러한 제일 처음에 시작된 프로세스가 바로 원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 첫 번째 줄 실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서 물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포크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포크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사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했던 그 코드가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할당한 거, 그런 거 다 복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되고 나서, 자, 프로그램의 흐름이 갈리는데, 자, 원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포크 함수 호출되고 나서 무엇이 리턴이 되냐면은 자식 프로세스, 즉 복사본 프로세스. 여기서 지금 제가 자식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흔히 원본 프로세스를 부모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사본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리턴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 복사됐으니까 그대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복사를 한 거니까 복사본 프로세스도 포크 함수 호출 이유를 진행을 하는데 포크함수 호출까지도 복사를 합니다. 따라서 포크함수 호출이 제가 포크함수 호출을 복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포크함수 호출을 얘가 또다시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포크함수 호출로 인해서 리턴되는 거 있죠. 값을 리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본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에 복사본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리턴을 받지만 복사본 프로세스는 0이라는 값을 리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재 그림 10-2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두 개 그림이 똑같은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보지 마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현을 했어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구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걸 갖다 컴파일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코드는 메모리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스 코드를 갖다가 제가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즉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어떤 순서 여러 가지 있죠. 뭐 데이터 영역이 먼저 채워지고 메인 함수 호출되면서 스택이 쌓이고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냥 그림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쪽도 메모리 공간이고 얘네들은 실행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드 영역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냥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 상태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 지금 이거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메모리상에서 올라가서 실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역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A는 10으로 초기화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C에 관련된 책들을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을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 일단 그 전역 변수가 올라가고 나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 함수의 호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인 A가 먼저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PID라는 프로세스 ID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프로세스 ID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변수 PID가 스택 영역에 올라갔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위치상으로 이게 밑에 가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가 그 다음 줄에 나오니까는 위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모리 구조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여기 선언되어 있는 순서대로 제가 그냥 편하게 쓴 겁니다. 자, 물론 프로세스 ID 지금 현재 선언되어 있는 요 줄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33이라는 값은 초기화 안 되고 그냥 메모리만 할당하고 있죠. 자, 따라서 프로세스 ID를 저장할 수 있는 PID라는 변수가 선언만 되고요. 값은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변수를 갖다가 2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상에 역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여러분이 선언하는 지역 변수도 스택 영역에 올라가고, 중요한 건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 합니까?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포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포크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세스가 복사가 된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상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 메모리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전부가 이거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포크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복사본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아요. 자, 제가 이걸 두 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 지금 포크 함수 호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복사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역 변수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완전히 그 순간부터 두 개는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 영역 메모리 복사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영역.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온 메모리, 그 코드 영역,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메모리 공간을 코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드 영역에 있는 코드까지도 그대로 복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일단 복사를 하고 났어요. 그럼, 이제 뭐랍니까? 원본 프로세스는 포크라는 함수를 찾았으니까 리턴되는 값을 PID에 저장을 하고 그 이하를 실행을 하겠죠. 복사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 함수 호출되면서 리턴되는 값을 PI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이하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자, 원본 프로세스, 즉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 함수가 호출되면 무슨 값이 리턴된다고요? 복사된 그 복사본 프로세스의 ID가 리턴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임의로 이 프로세스의 ID를 갖다가 제가 1133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리턴이 될까요? 그런 경우에 1133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프로세스 ID 값은 1133으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반대로 복사본 프로세스는 포크 함수 호출이 끝나면서 무엇이 리턴된다고요? 그렇죠. 자식 프로세스는 0이 리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ID는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소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코드를 구현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사실 그 포크 함수를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경우에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는데 혼돈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하나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포크 함수 호출 이후로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원본 프로세스도 실행을 해요. 복사본 프로세스도 역시 이 이하를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본 프로세스가 하고자 하는 일과 복사본 프로세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분리시키길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중요한 사실 하나, 예를 들어서 원본 프로세스가 A라는 변수의 값을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1이 될 거라고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본 프로세스에서 A 값을 변경시켜도 복사본 프로세스의 A 값은 어때요? 그렇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두 개는 독립된 프로세스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 다 완전히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포크 함수 호출 이후에 자, 프로세스 아이디가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리턴이 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두 개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포크.c라는 그 예제가 있어요. 자, 그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가장 일반적인 얘기죠. 자, 프로세스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변수를 10으로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크라는 함수 호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크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부모 프로세스고 또 하나는 자식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1이라는 것은 자, 리턴된 값이 -1이라는 것은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류 검사를 하고 나서 자, 만약에 포크가 성공이 되면은 자, 아이디 값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출력된 결과, 리턴된 값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잠깐 출력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 찍힙니다. 당연히 자, 두 번 찍히면 당연히 두 번 찍혀요. 왜? 부모 프로세스도 찍고 자식 프로세스도 찍는다라는 겁니다. 부모 프로세스는 값을 리턴 받을 때 뭘 리턴 받았어요? 자식 프로세스의 아이디. 아, 보니까 11414네요. 그걸 찍었죠? 자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0이 리턴되니까 0을 출력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두 번 찍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소스 코드를 보면 즉, 포크 함수 호출 이후에는 무조건 두 번 실행이 되잖아요. 두 개의 독립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각각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두 번 찍혔어요. 물론 두 번 찍히긴 했지만 각각의 프로세스가 리턴받은 PID, 프로세스 아이디는 값이 틀리기 때문에 출력되는 결과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만약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0이라면 즉 누가 0을 리턴받죠? 자식 프로세스가 0을 리턴받잖아요.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할 거고 부모 프로세스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리턴받은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else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요건 뭐냐면은 지금 부모 프로세스인 경우,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 실행해야 될 모듈을 갖다가 지금 if 문장을 통해서 나눠놨어요. 이게 가능하죠. 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를 리턴받는 프로세스 ID 값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조건 없죠? 부모 프로세스이든 자식 프로세스이든 얘는 다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부모 프로세스의 ID 값을 10 증가를 시켰죠? 자, 자식 프로세스는 데이터라는 변수의 값을 10 증가시켰죠? 부모 프로세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값을 10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변수가 포크 함수 호출 이후에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는 값을 10 증가시켰으니까 데이터 값이 20이 될 거고 부모 프로세스는 10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하겠죠. 얘는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모두 다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따라서 출력 결과를 보자고요. 자, 보시면 자, 우리 예상대로 20이 찍히고 0이 찍히고 있어요. 이거 20 왜 찍혔을까요? 누가 찍은 겁니까? 부모 프로세스입니까? 자식 프로세스입니까? 그렇죠. 다시 잠깐 코드 보면은 자, 10 증가를 시킨 건 자식 프로세스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고 이것은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포크 함수 사용하는 방법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리턴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나뉜다라는 거죠. 소스 코드 잠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fork라는 함수에 의해서 자, 리턴되는 값이 각기 다르죠.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fork 함수 호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실 때 아,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만을 실행시키기를 원한다. 혹은 부모 프로세스만 이 부분은 실행을 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갖다가 적절히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어색하다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적절히 나누는 그런 방법들도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크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멀티태스킹 기반의 서버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